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내일 방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에 결정적 역할을 미칠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만큼 모든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는 심정으로 대통령의 방미를 지켜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 등 한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고 글로벌 동반자로서 한미 관계의 확고한 발전을 약속하는 성공적 결과가 낳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의 확고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한미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외교적 성과를 위해 도와줄 것은 확실히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1야당의 대표자로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강력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 이상 대한민국의 번영을 떠받친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방패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현실적 유일한 대안인 사드 배치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히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당초 한미가 합의한 대로 사드 배치를 연내에 완료한다는 선언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결코 어정쩡한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미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합의해 온 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할 대상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 등 대통령 주변에 어설픈 자주파들이 제시하는 소위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주장은 결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고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은 기존의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철모르는 반미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인 민노총 등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과거 주사파와 반미 시위 경력자들의 영향력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직 주미대사를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하여 조언을 들은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뒤에서는 문정인 특보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따로 만나 자문을 구한 것은 여러 가지 걱정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문정인 특보나 임정인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 관계를 직접 다뤄본 외교관 출신들이 아니고 소위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문정인 특보와 임동원 전 장관이 가진 대북 유화적 혹은 친북적 성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고, 이분들의 자문이 자칫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지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한 실무적 미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건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명하고도 확고한 동맹관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훌륭한 성과가 이루길 기원드립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으로 국회가 일단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 상황을 감안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견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에는 아직도 추경을 비롯해서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추가 인사청문회는 저희 야당으로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국 경색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무성의하고도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빚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국회가 다뤄야 할 현안들이 올 스톱되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승적 입장에서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는 내일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심의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인사난맥상,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원내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김상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등 신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부적격성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라인의 부실 검증 책임에 대해서도 문자 그대로 성역 없는 책임 소재 규명도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자칫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실상이 드러나든 말든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야당의 협력 의지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것으로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잠시 후 의원총회에서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를 포함한 국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지만 제1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책무는 더욱 충실히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문재인 정부 7대 파퓰리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당에서는 7대 개혁 입법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개혁 입법 과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의 큰 방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기업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의 고민을 덜어주며 일자리의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민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 부담을 덜어드려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6월 호국의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해 드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7대 개혁입법 과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 기살리기, 공무상권 자영업 지키기, 서민 부담 줄이기, 아이 잘 키우기, 일자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 7대 분야의 10개 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질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후리즘법이 있고 청년의 길을 살리기 위한 청년기본법,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네 번째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 잘 키우기 위한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고용보험법, 끝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7대 파퓰리즘 정책에 대응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7대 개혁입법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식물 경제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준비, 부실기업 구조조정, 또 급격한 탈원전 정책 변경 등을 통해서 많은 지금 현안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 장관의 인선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공직사회는 복지부동하고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승격하겠다는 공약의 후속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은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서 일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은 행동보다는 말의 성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산업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통령의 해외 방문 시 경제사절당 구성은 산업부가 주도하였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산업부는 또 정경련 등은 소외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방문단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순방에 주무 정부기관은 철저히 소외되고 민간 경제단체가 주도하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단에 산업부 장관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요구 등 주요 통상 이슈를 이러한 상태에서 주무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를 조속히 임명해서 정상 가동시키는 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개월 가까이 정부의 현안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도 지금 장관을 비롯한 거의 조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의 임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후보자 아들이 학교 선대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만은 나중에 2주간 특별교육 감경 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부에 이 징계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즉 학종은 전체 학생 중에 한 70% 이상이 수시 합격으로 들어가고 이 수시 합격에 수시의 한 60%가 이 학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학종은 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 그리고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6개 학교까지 수시 그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개 학교를 쓰는데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은 한 건당 1,0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씩 주고 6개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 자녀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입시 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 이 시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실을 시도에 따라서 어떤 시도는 학생부에 기재를 하고 어떤 시도는 또 학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이중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주광덕 의원이 이 안경환 후보자 아들의 입학 비리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사원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제 이 입시제도 전반의 그런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를 해서 과연 입시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도 이 제도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기회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고, 만약 감사원의 그러한 조치가 없다 그런다면 우리 당에서 300명 이상이 청구를 하면 공익감사 청구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공익감사 청구제도를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어저께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는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좀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의미에서 제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국민연기금에 공공투자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그 일명 국민연금 도둑 방지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그 국민연금을 사용해 갖고 이 국채 투자 방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가 있고요. 지난달 29일에는 그 김현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공약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채권 매입형 공공투자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축낼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입니다. 첫째로 수익률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을 활용한 직접 공공투자 방식의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시중의 금리 하락으로 복지사업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어서 국민이 맡긴 그 미래의 노후자금이 축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주요 연기금을 어느 나라도 현재 간접투자형 공공투자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북유럽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북유럽의 사례는 과거에 그 스웨덴의 국채 매입을 통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주택 보급률이 지극히 낮았을 그 상태에서 연기금을 투자했던 사례고 시대와 맥락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채권 매입형 공공투자는
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 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그 제아의 그 국민연금공단 연구에서 이미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매입형 공공투자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채권 매입형 공공투자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보겠다는 논리인데 이거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1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는 15년째 저출산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한국의 노인은 가장 빈곤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연금기금을 흔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민연금 도둑방지법에 조속히 합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국 경색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무성의하고도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빚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국회가 다뤄야 할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승적 입장에서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는 내일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심의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인사난맥상,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원내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김상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등 신부적격 3정 세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부적격성을 규명할 것입니다. 일본 외교관 출신들이 아니고 소위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문정인 특보와 임동원 전 장관이 가진 대북 유화적 혹은 친북적 성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고 이분들의 자문이 자칫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지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한 실무적 미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건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명하고도 확고한 동맹관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훌륭한 성과가 이루길 기원드립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으로 국회가 일단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 상황을 감안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견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에는 아직도 추경을 비롯해서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추가 인사청문회는 저희 야당으로서는 결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내일 방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에 결정적 역할을 미칠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만큼 모든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는 심정으로 대통령의 방미를 지켜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 등 한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고 글로벌 동반자로서 한미 관계의 확고한 발전을 약속하는 성공적 결과가 낳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의 확고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한미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외교적 성과를 위해 도와줄 것은 확실히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1야당의 대표자로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강력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 이상 대한민국의 번영을 떠받친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방패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현실적 유일한 대안인 사드 배치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히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당초 한미가 합의한 대로 사드 배치를 연내에 완료한다는 선언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결코 어정쩡한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미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합의해 온 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할 대상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 등 대통령 주변의 어설픈 자주파들이 제시하는 소위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주장은 결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고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은 기존의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철모르는 반미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인 민노총 등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과거 주사파와 반미 시위 경력자들의 영향력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직 주미대사를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하여 조언을 들은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뒤에서는 문정인 특보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따로 만나 자문을 구한 것은 여러 가지 걱정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문정인 특보나 임정인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 관계를 직접 다뤄